나머지 그 사업보고서 읽기 하려고 했었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요. 사업보고서 읽기하고 엑셀 하면 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나머지 사업보고서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주항공 관련해서 전반적인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군 정찰위성 사업위성 관련해서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한국적 군 정찰위성 관련해서 내용 설명드리면은 425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한국 첫 군 정찰 위성이 지금 한 기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2023년에 12월에 미국 본토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이 실려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10월달, 11월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어저께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타쉽 발사된 후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바로 이제 스페이스X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보유한 정찰위성은 간축 계명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뿐 시리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인 정찰위성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정찰위성 5기를 추가로 발사 예정입니다. 내용 보시면 총사업비 1조 2천억이고, 정찰위성은 이제 사위성하고 2호 IR 위성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혼용 이렇게 운영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걸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11월이 아니라 12월 발사지 예정이고, 그래서 425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25 사업이라고 명칭했었고 한 걸요. 그래서 위성 탑재체는 하나 시스템이고, 본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시고, 지구 상공의 500에서 600km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이죠. LEO라고 하잖아요. 저궤도 위성으로 발사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 역할도 맡는 까닭 이제 군사적이고 산업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니까요. 사위성인데 이제 사위성하고 EOIR 위성으로 나누는데, 저궤도 군 정찰 위성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4위성 기술력이 이제 핵심은 탑재체입니다. 그래서 425 위성 탑재체는 하나 시스템이 유럽 최대 위성인 기업 탈레스 알레니아 기술을 토대로 개발했고, 정찰 위성은 4위성과 이제 2호 위성으로 나뉘는데,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위성은 전자패널 지상 목표 부분에 수송 뒤에 반사돼 들어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위성 탑재체의 3요소인 안테나, 송수신부, 제어장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25 사업으로 23년 말부터 이제 12월 달에 발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기가 첫 번째로. 5기의 위성 중에 4위성은 4기고 경사궤도를 돌면서 판번으로 번갈아가면서 수시로 관측하고, 2호 위성은 총 5기 중에 1기, 1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궤도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찰 텔레그램 통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 관련해서 이렇게 이 정찰위성 유튜브를 영상을 공유도 시켜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캡처해서 주요사항들만 표시한 거고, 정찰위성은 지구상공 궤도에서 지구 표면 대기 해양 등을 관측하는 위성이고, 그 다음에 위성의 탑재체를 통해서 구분하면 사위성, 이렇게 사위성하고 EOIR 위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합성 개구면 방식을 통해서, 이건 합성 개구면 방식,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영상 확보가 가능하고, 이걸요. 영상을 확보 가능하고, 목표물이 은폐물에 가려져 있더라도 전자파에 반응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핵심 지역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사위성이고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자파의 적의 핵심 지역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싸 영상은 이렇게 싸 영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레이더파에 반사된 신호를 이미지로 표현한 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시기도 매우 어렵잖아요. 보시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EO, IR 위성하고 같이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아까 5기를 운영하는데 4기는 싸 위성이고 1기는 EOIR 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OIR 위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카메라 장착됐고, 장착된 고해상 광학 장비와 카메라하고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 또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i3 시스템이라고 해서 적외선 장치가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이잖아요. 관련된 이제 i3 시스템 관련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이 일반 사진처럼 보이기 때문에 싸 영상하고 일반 EOIR 영상을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군정찰 위성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EOIR 위성 영상이고요. 이게 싸 위성 영상이고, 보시면요.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체계인지 형상 및 운영도 이동식 미사일 탐지 운영 개념되고, 저궤도 위성은 군지 위성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표면에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군지 위성을 이룬다. 그래서 군지 위성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지 지역을 싸 위성하고 EOIR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탐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간단하게 이제 싸 위성하고 EOIR 위성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설명드린 AP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이고 사전 안내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2번 연속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걸요. 잠시만요. 어저께부터 우주항공하고 이제 군정찰 위성 설명을 드렸었는데, AP 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우주항공하고 위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일단은 종목 선정 조건에서 8개 조건 중에서 5개 조건을 만족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주가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서의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에 이제 분기 수주정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리레이팅 발생시킬 만한 스토리가 인공위성 관련해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AP성 간단하게 소개시키자면 뉴스플로우 체크해보면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들어간 성능 검증 위성을 만들었고, 성능 검증 위성은 크기나 질량은 작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10월 5일 기사인데, 우주산업의 산업의 발전에 위해서는 발사 비용 절감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스페이스X의 펠콘 9 쪽에서 통해서 이제 발사체 회수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발사할 때 탑재 가능한 인공위성 수를 높임으로써 비용을 이제 1000분의 1로 절감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우주 산업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발사 비용 절감이 핵심 포인트로 판단하는데, 최근에 AP 위성이 우주선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모델을 최초로 해서 방정 시험을 성공해서 발사 비용을 최대 50% 절감한 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인공위성 탑재체 및 위성 통신 단말기 관련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잘 알려지지 않은 위성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싸위성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AP위성도 싸위성 관련해서 또 관련된 기업입니다.
4.25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이제 한국운주산업하고 AP성을 꼽고 있고, AP성은 싸이성 탑재체인 DLS 데이터 링크 서버 시스템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받았었고요, 한걸요. 그리고 한국우주산업하고 하나시스템하고 같이 통해서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아리랑 6호라고 해서 기상 관측 위성을 발사했었는데, 제어 장치를 해서 LIG 넥슨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아리랑 6호. LIG 넥슨을 통해서 AP 시스템이 영상 레이더 화상을 해석할 대용량 처리 장치를 AP 우주항공이 수주를 했습니다. LIG 넥슨과 같이 손잡고 이제 진행했었던 거고, 현재 운영 중에 있죠. 그다음에 4.25 후속 사업이 이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집위성이라고 하고, 4.25 사업은 이제 발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12월부터 5기잖아요. 후속으로 이제 군집위성이라고 5기가 갖고는 저궤도 위성은 되게 태부족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후속으로 51기를 발사할 예정이고, 이 중에서 40기는 국방부가 싸위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했고,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9원 초소형 위성체계 군진상체 계약을 했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한국 정찰 위성 사업을 요약시켜 드리면, 일단 4.25 사업은 발사 예정이고 조만간에 18년부터 추진했고 23년 12월에 이제 확정적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체는 한국우주가 개발했고, 탑재체는 하나시스템하고 AP 시스템에서 같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죠. 이제 4.25 후속 연계 사업으로 이제 5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기를 이제 발사할 예정인데, 프로젝트 명은 초소형 위성체계 SR 검증 위성 사업이고, 참여 핵심 기업은 한국우주가 H 모델이고 하나시스템 K 모델, 2개 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서 여기서 유리한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채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도 들어가고 있고, AP 시스템도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슨하고 같이 이제 연계가 있잖아요. 두 군데. 그래서 수주를 보시면은 AP성, 싸이성 탑재체 계약 리스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23년 3분기에 하고 2분기에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검증 위성용 AIS 탑재체 개별 2개를 약 115원 정도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공급계약 체결했고요, 한걸요. 그래서 후속 4.25 사업 후속으로 참여를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한걸요. 기존에는 LIG 넥슨하고 한국우주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수주를 받아서 참여했었고, 네, AP 위성 관련해서 군정찰 위성 사업 관련 스토리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AP 위성 사업의 영향을 이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성 제조하고요, 그 다음에 위성 통신 단말기 개발입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위성 탐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술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AP 위성이 위성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보시면은 위성 본체 체계 설계하고, 아까 위성 표준 탑재 컴퓨터, 고속 자료 처리 장치, 지상 장비 등을 규제 실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리호 쪽에도 탑재체를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해서 인공위성 제조 분야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그래서 이렇게 인공위성 제조 분야하고 통신 분야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주력 사업이 AP성의 위성 제조 분야 추이를 보시면은 22년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찍었고, 위성 통신 단말기 쪽 마치 수출 매출액인데 대부분이 수출 쪽이고 내수 쪽이거든요. 마찬가지 22년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이 위성통신 단말기가 그 아랍에미리트 UAE 쪽 투라야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가고 100% 납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쪽하고 이제 연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우주 분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아랍에미리트가 인도 중동에서의 우주항공 산업에 상당히 강자들로 보니까요. 현재까지 총 10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분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기업 보시면 야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투라야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가 AP 위성이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내 개발해서 제작한 최초 인공위성의 운영사입니다. 그리고 야사시 여기 투라야 텔레커뮤니케이션 모기업이고요. 다 공공기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현재까지 10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이 투라야가 3기를 발사했고 한 기는 1호기는 지금 1호기는 이제 운영이 못하고 있고 2호기하고 3호기 2기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AP위성의 위성통신 단말기는 이 투라야 2호기와 3호기 정지궤도 위성이거든요.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것들이 이제 쌓아 올리는 이제 상당히 오래됐고 4호기를 발사한다고 하거든요. 조만간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관세철폐 FTA 체결을 이제 조만간에 한다고 뉴스 플로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관련 수출 관련 중에서 LIG 엑선이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가장 밀접한 기업은 AP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라야 위성통신 단말기를 주요 매출액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되면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IR 통화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잠시만요. 그게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P위성의 이제 사업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위성통신 단말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에 참여 있는 기업은 당사와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기수사고 여기는 비상장사고 세계적으로도 약 20개사가 있는데 하지만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SOC 기술과 위성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을 위성 휴대폰에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AP위성을 비롯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과점 시장이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인데 아랍에미리트의 투라야 쪽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탕으로 2기 위성에 대한 위성 휴대폰을 2006년부터 투라야에 공급한 이래 10년간 단독으로 제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인공위성하고 신호나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 만들체나 그런 것들 다 기술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위성밖에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라야 쪽하고는 사업보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4호위성이 이제 조만간에 발사될 예정인데 여기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이제 투라야 쪽에 납품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4분기가 이제 최성수이고요. 매해 아무래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한국우주연구원이나 군 쪽에 연관돼 있잖아요. 정부기관 4분기에 이제 예산 지표가 많으니까는 4분기 매출액이 최상승입니다.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GPM하고 판관 비율 그 특징적인 게 없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 매출액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체크해 보면은 22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좀 아쉬운 거는 이익률이 여기 대비는 좀 빠졌잖아요. 보시면요. 판관 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틀리게 국내 인공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하에 진행 중에 있어갖고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잘 됐습니다. 민간 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4호기가 25년도에 발사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인공위성 관련해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주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아직까지 BEP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인력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초기 소요 비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판관 비율이라는 것들이 높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률이. 캐펙스는 꽤나 낮고 FC 현금으로는 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 현금으로 연도별 영업이익과 FCF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제품이. 그래서 위성통신 단말기하고 인공위성 쪽인데, 보시면은 인공위성 쪽이 22년 기준으로 55%고 55%, 그 다음에 위성통신 단말기가 44% 정도고요. 50%대 50%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위성통신 단말기는 아메리카 쪽으로 100% 다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약 50%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위성통신 단말기입니다. 인공위성 쪽에는 BEP 이하고 아직까지 적자를 지속하는 사업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 비중 아까 표시된 거 55%, 44%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AP위성의 제품별 손익을 보시면 22년 이전에 21년까지는 이렇게 부분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표기를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보시면은 인공위성 쪽에는 지속적으로 적자 발생 중에 있고, 거의. 그다음에 캐시카우는 위성통신 단말기 OPM이 거의 20%대, 최근에 좀 빠졌네요. 21년도에 11% 정도. 그래서 약 한 20% 정도의 OPM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인공위성 탑재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까 매출액은 추이는 말씀드렸고, 각 부분별로. 그다음에 분기별로인데 특징이 이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4분기가 최상승이고, 보시면은. 그래서 매출 비중하고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21년까지만 그 각 부분별로 인공위성 쪽하고 단말기하고 OPM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최근 분기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GPM과 상관관계를 체크해 보니까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성통신 단말기 매출 비중이 GPM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코리레이션이 80%예요. 그래서 이익률은 역시 위성통신 단말기하고 연계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인공위성 쪽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GPM하고 위성통신 단말기 수출 비중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맞지는 않지만 추세는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 파란색이 GPM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현재는 위성통신 단말기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이익률도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죠. 여기는 위성통신 제조업은 매출액만 관련되어 있고, BEP는 아직까지는 이하이다. BEP를 달성 못하고 있다.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캐시카우는 위성통신 단말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시고, 수정고는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빠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20년 2분기 대비. 이렇게 해서 특색이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부분이잖아요. 위성 제조 분야 쪽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항구들을 명기를 쭉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3년 2분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수주항구가. 근데 23년 2분기 이후에 9월이나 7, 8, 9에 발표한 수조 체결 장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제조 분야 쪽에 하나 68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3분기에 포함될 수주 장부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7, 8, 9가 7월부터가 3분기잖아요. 여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건이 있고요. 보시면요. 그 중에서 트라이아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하고 공급 계약 체결한 23년 3분기에 이제 반영된 수주항구가 3건이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위성통신 탑재체, 인공위성 제작 쪽에 수주항구의 이런 추세고 보시면요. 23년 3분기 추가로 이제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 쪽에 아까 3분기 이제 반영될 수주정보가 300억이 발생됐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21년도에는 두 개 합하면은 한 190억 정도고, 22년도에는 180억 정도예요. 그래서 22년에는 190억 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23년만 한 분기, 3분기 하나만에 이거에 거의 뭐 1.5배 정도인 수주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보시면은 각각 뭐 190억, 180억 정도인데, 현재 누적 수주정보는 세 개를 합하면은 150억, 70억, 220억, 550억 정도 되겠네요. 거의 한 2.5배의 수준의 수주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 통화한 걸 공유드렸었는데, 24년에는 이게 이제 캐시카우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24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꽤나 높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선수금 추이고 추세는 이렇게 높게 발생 중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한걸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이제 23년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에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선수금이 아마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트라이아 쪽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성통신 단말기를. 근데 여기에 실적을 보시면 야사지라고, 여기 이제 모기업이잖아요. 모기업에 들어온 리포트 내에 트라이아 모빌리티 솔루션의 세일즈 오브 이퀴프먼트, 위성통신 단말기 장비하고 액세서리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다 매출액을 뽑아갖고, 이게 파란색이 트라이아 쪽이 위성통신 단말기 쪽의 매출액 추세거든요. 그리고 AP성의 위성통신 단말기 수출 매출액만 별도로 뽑아서 두 개를 코리에이션 체크했습니다. 근데 93.3%예요. 근데 과거에 실적을 발표한 일정을 체크해보니까는 여기는 11월 초에 발표하더라고요. 야사에서. 여기는 11월 중순에 발표하잖아요. 11월 15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세를 알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AP 위성보다 먼저 발표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초에 여기가 이제 발표하면은 추세가 같기 때문에 매출액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AP 위성의 실적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한걸요. 나중에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한걸요. 나오면은. 그래서 두 개의 추세는 거의 같다. 93.3%니까는 코리레이션이.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단말기하고 우주항공 시스템 두 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자산이 역대 분기 최대로 찍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23년 3분기하고 4분기 실적도 좀 그럼 수주항구나 뭐 이런 거 재고자산 관련해서 체크해보면은 22년 대비는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체크해보면은 여기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한 130명, 23년 4월에 130명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연도별로 18년 1분기부터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과 가입자수 요거를 명기한 거고,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에 역대 분기 최대 직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현황들을 보면은 뭐 위성 쪽 하드웨어 쪽 인베디드 위성체, 위성통신 단말기 주로 이제 기술직 쪽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중요하잖아요. 중농 쪽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회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데 매출액이 중간중간 4분기가 최대 매출액 찍고 나머지는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은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 판단하고, 설정률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낮으니까는 이게 83.5%는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매출액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 경과기하면 잔액 현황도 이렇게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매출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초과되는 매출채권, 문제가 있는 매출채권만 별도로 뽑아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프리젠트 설명드렸고요. 원래 그 사업보고서하고 엑셀 설명을 1시간 정도 넘게 드려야 되는데 목이 좀 안 좋아하고 원래 내일 할 거는 오늘 땡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22시에 나머지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쪽하고 엑셀 구성 현황들하고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일 시간 되시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남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